안녕하세요. 반응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송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수익 스토리 영상을 제작을 해볼 건데요. 이제 저는 약간 지수가 과열이라 시황을 조금 얘기를 해보면 지수가 과열 국면에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회원 방송에서 이제 또 자세히 한번 코멘트를 드려보고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현금 5% 사인이 이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현금 대응과 주식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코멘트들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과열 구간에 들어갔다고 지금 당장 빠질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물론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코멘트는 이제 회원 카페에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요번 주 회원 방송에서는 자, 그 현금 대응과 앞으로 이제 대응해갈 포지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영상에서 다뤄볼 이야기는요, KCT. 요즘 키오스크 관련주들이 좀 핫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2020년도 5월 25일 월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언택트 비대면 관련 이슈가 뜨거운데 이제 관심이 몰리면 어떻다?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버블. 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같이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역시나 이쪽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지금 다 비싸요. 지금 언론에서도 너무 조장을 많이 합니다.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다. 언택트로 변하고 뭘로 변하고 기존 산업이 변해갖고 삼성전자가 앞으로 2, 3년 쓰면은 시총 상위 1위에서 내려와가지고 다른 기업이 그 자리를 찾을 거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2, 3년은 너무 빠르지 않나.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보면.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케팅을 언론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핫한 종목들은 밸류 체크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 비싸요. 그래서 제 기준에는 지금 구간에서는 비중을 덜어갈 포지션들이고 가진 자의 영역들이고요. 가진 사람들도 비중을 줄여가면서 봐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고, 밸류가 너무 버블이다라거나 지금 보여지는 게 없는데 테마성 급등 흐름이 나왔던 종목들은 교체 포지션들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키오스크 관련주들도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코멘트를 드려볼게요. 자, 급성장하고 있는 키오스크, 이 시장은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 기업들의 흐름들은 어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태평성대님 이제 101%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자, 수익 인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축하드려요. 자, 코멘트를 보면 절반 매도 전부터 상한가 들어가더니 수익 한번 줄여나 싶어서 매도 걸어두었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자,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매도 평균가를 보니까 한 3,700원. 자, 보면 기가 막힌 자리에 일단 매도 포지션을 뒀네요. 자, 이렇게 매도를 이제 뭐 수익을 챙겨둔 분들은 사실 별로 이제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해서 추천을 제가 어디서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단기적으로 1,000원에서 거의 4,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200% 300%가 급등해 있는 구간이죠. 바닥 구간에서. 그런데 기업이 성장 흐름들이 영업은 보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에서 이제 교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경쟁이 심해요. 굉장히. 저는 이제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해서 자, 2019년도쯤 되면 퍼포먼스가 굉장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퍼포먼스가 잘 안 보여져요. 근데 주가는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KCS 이런 종목들도 오늘 보니까 좀 많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올라가다 또 밀렸구나. 네트. 자, 거의 뭐 비슷한 구간이네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KCT 같은 경우 보면 자, 바닥 구간에서 한 200% 300% 올라 있는 구간이에요. 200%에서 300% 사이 이제 올라와 있는 구간인데 보면
시가총액이 지금 570억인데, 매출이 보면 200억, 300억에서 노는데 계속 200억이 있죠. 그리고 지금, 최근 5년 동안 최고 안 좋은 매출이 나왔어요. 2019년도에. 지금 성장을 유일하게 하고 있는 종목들이 보면, 일단 이 관련주들이 KCT, KCS, 한네트, 로지시스, 요 종목들을 제가 이제 언급을 하고 추천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 종목만 좀, 이제 늘어나는 흐름들이 보이는데, 성장 흐름들이 보이는데, KCS도 보면 시가총액이 보면, 지금 이게 무슨 바이오라든가 헬스케어 기업도 아니고, 좀 많이 조금 버블 국면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 이 정도가 아니고, 한 500억, 600억 정도는 찍혀줬어야, 이게 뭐 적정 밸류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수익 구간으로 돌아서고 뭐고 했으면, 이제 교체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익 구간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자, 업사이드가 크게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보여지니까, 그런 종목들로 교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은 2019년도부터 저는 이제 성장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2020년도에도, 물론 근데 2020년도에 실적을 좀 까봐야 알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19년도에 많이 깔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키오스크가 많이 깔렸는데 기업들이 이익이 안 늘어났다라는 게, 이익은 안 늘어나도 매출은 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늘어났다라는 거는 경쟁이 심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장기적으로 실적을 좀 추적해가는, 흐름들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크게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기업은 로지시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한네트고, KCS고, KCT고, 다 굉장히 좀 지금, 비싼 구간이다라는 판단이 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를 해본다 그러면, 로지시스 정도만, 그리고 나머지는, 자, 교체 포지션이 좋아 보이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태평성대님처럼, 자, 수익을 이렇게 챙겨놓고 보유하는 부분들에서는, 자, 2020년도 실적을 다 체크를 해봐도 되겠죠. 주가가 좀 밀린다 그래도, 자, 수익 챙겨둔 부분들이 있으니까, 포지션 대응에 여러 개 있는 거고, 자, 이제 여기서 원금을 안 빼는 분들은, 자, 교체 포지션 보는 게 낫겠다. 그리고 요 종목들만이 아니고, 최근 보면, 한국전자인증, 뭐, 정보인증, 뭐, 한국인증 들어가는 기업들, 그리고 보안기업들 보면, 최근에 급등 나온 종목들은, 저는 요거는 지금 다 교체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보여지지가 않아요. 보안기업들은 보여지는 기업들도 있고 아닌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회원분들은 자 채팅으로 이제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한국 인증 들어간 기업들이라든가 무슨 뭐 공인인증서 폐지 뭐 요런 걸로 인해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던 그런 테마주들의 흐름들은 다 지금은 이제 다 교체 포지션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성장이 안 보여지면 이제 단순 테마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요즘 이 산업은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 관련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무언가 숫자로 보여지는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부분들을 뜯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요즘 체인 식당을 가면 거의 키오스크가 다 서 있습니다. 거의 안 서 있는 데를 보기가 힘들 정도예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1919년부터 지금 이제 1분기니까 요 안에 지금 굉장히 많이 깔린 것 같은데 2019년도에 보니까 실적이 이게 매출이 퍼포먼스가 안 나고 성장 흐름들이 보여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안 터진 이유는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게 경쟁이 심해도 이제 물건을 이제 많이 판다 그러면 마진이 적게 남아도 매출이라도 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그걸 이제 확인하는 시점이 필요하다. 주가가 올라와 있지 않다 그러면은 뭐 보유 관점이 유효한데 지금처럼 주가가 튀어 있는 구간에서는 성장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자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 한 50% 70%씩은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다. 조정폭이 크지 않아도 지수가 조정이 시작이 되면 지수 조정폭이 크지 않아도 그 정도의 하락 파동이 만들어질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교체를 해가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면 경쟁 심하거나 아니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도 실적 체크를 해보고 만약에 올해도 뭔가 이게 가시적인 뭐 성과가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거의 뭐
좀 무언가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부정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리딩 계좌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회원분들한테 코멘트 드릴 시간들이 따로 없어서 지금 이제 코멘트를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급등 흐름들이 나왔어서 과거에 이제 담았는데 정리 안 한 종목들이 있으면, 키오스크 관련된 거라든가, 언택트 비대면 관련이라든가, 아까 이야기했던, 공인인증서 폐지 이렇게 하면서 인증 관련주들. 요런 테마로 엮여서 움직였는데, 자, 밸류가 잡혀있지 않은 종목들은 지금은 교체 포지션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가 거의 30만원 근처까지 왔어요. 거의 30 근처까지 왔는데, 카카오도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좀 많이 비싼 것 같아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주가가 못 갈 거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주가가 못 갈 거라는 건 아닌데, 이게 시장이 지금 구간에서, 올라가는 구간은 이제 단기적인 버블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없이 계속 간다 그러면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은 계속 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횡보 조정이라도 들어오면 이건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정신을 차리는 거죠, 투자자들이. 이거 이제 보니까 이거 너무 비싸네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하락폭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요쪽 관련된 산업군 그런 관련주들은 수익을 덜어두고 보유를 하거나 밸류가 비싼 축에 있는 종목들은, 자, 빅데이터 관련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싸지 않은 기업들은 이제 조정이 들어왔다라도 가면 이제 다시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비싸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자, 이번에 조정이 받고 다시 움직일 때도 움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때 네페스랑 저번 방송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알서포트라든가, 자, 이것들 보면 알서포트라든가 가비아라든가, 자, 비트컴퓨터라든가 유비케어라든가 요런 종목들이랑 카카오, 자, 네이버 이런 기업들은, 자, 지금 위치가 여기라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죠. 자, 조정을 받았다가 만약에 다시 움직인다 그래도 요 자리 근방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후발주들이, 자, 이렇게 있던 종목들이 요거 조정 받을 때, 요 조정 포인트 나올 때 같이 이렇게 조정을 받은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 자, 기업 가치 때문에 그래요. 밸류가 부담이 되는 구간에서는 물론 버블이라는 게 계속 이제 이어지면서 진행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다만 요런 걸 지금 만약에 신규 편입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따라잡는다라든가, 또 뭔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거는 좀 투자 결과에 있어서 많이 손해를 보는 그런 포인트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그리고 언론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너무 떠들어요. 언택트 비대면.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닷컴 버블이랑 다르다 하면서 막 떠드는데 뭔가 느낌이 그때만큼의 버블이 쌓여있다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버블이 그때만큼 만들어질지 그런 것들은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일단은 버블 국면에 들어간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줄여놓고 보유를 해도 되겠지만, 자, 신규로 이제 따라잡고 하는 포지션들은 결과를 떠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은, 자, 이렇게 태평성대전표 수익이, 100%가 넘어가는 수익이 나오고 뭐하고 하면, 자, 원금 빼두고 보유하는 부분들이야.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결국은 수익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보유를 하는 부분들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수익 폭이 작다라거나 한 분들은, 자, 교체 포지션을 보는 게, 자,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황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오늘은 최근에 보면, 자, 코스닥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코스피도 움직이는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한데, 자, 기존에 이제 수급이 여기까지 끌어올린 수급이 뭔지를 봐야 돼요. 자, 개인 수급이죠. 근데 이제 이 개인 수급이 힘이 약해지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저번 주부터 그렇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사고 개인이 팔면 지수가 더 강한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 그런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외국인과 기관 포지션은 이거는 적극적인 매수 포지션이라고 보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계속 팔 수 없으니까 중간중간 한 번씩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이제 이게 추세형으로 가게 되면
이제 선물용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요런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자, 과열 구간이 조금 더 커질 수는 있는데 요렇게 되면 확실하게 버블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장 밸류는 자, 이익 밸류로 치면 현재 이익 밸류로 치면 10% 정도 고밸류를 받고 있는 고평가 구간이고요. 시장을 보는 겁니다. 시장을. 자, 섹터라든가 어떤 종목의 개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개별적으로는 비싼 종목도 있고 싼 종목도 있고 해요. 자, 이익이 이 정도 돼 있는 지금 고평가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자산 가치라든가 자본 가치를 놓고 보면 자, 5%에서 5%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미래 가치를 놓고 보면 2021년도 22년도 추정치를 대충 이제 예측을 해서 그런 부분들의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보면 상승 여력이 한 지수 폭으로 한 30%에서 100% 정도 보여지거든요. 요런 부분들은 이제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뭐 대기 이슈 있는 게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뭐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들이라든가. 자, 그런데 기존에 있던 악재들 말고 새로운 어떤 악재가 만들어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이 오면. 그래서 요런 악재들이 만들어지고 뭐하고 하면 시장이 흔들릴 흐름들이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보유해 갈 때도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주식 비중이 높다 그래도 과열 국면에 있는 비싼 종목들, 비싼 종목에 있는 비중은 줄여주는 게 맞아요. 계좌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언택트 비대면 무슨 뭐 빅데이터 헬스케어 섹터 비중은 줄여주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조정이 진행이 되고 조정폭이 조금 과해지게 되면 걔네들은 폭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밸류에 있는 종목들은 고밸류를 지금 평가받고 있는 종목들은 무언가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면 폭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거는 거의 목까지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 더 이상 올라가기가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자, 수익금 정도는 빼놓고 보유를 하는 그런 포지션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대응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KCT 그러니까 이 관련된 언택트 비대면 관련 이슈에 대한 제가 가진 스탠스를 한번 정리해보는 방송을 제작을 해봤어요.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